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우민 원장입니다. 내 조직으로 채운다는 말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필러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씩은 아시는데요. 어디에다가 뭘 넣는 것인지 대충의 그림이 그려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자가진피재생술이라는 이름은 들으셨을 때 다들 낯설어 하시는데요. 내 조직을 쓴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인 건지, 내가 기존에 들어봤었던 필러랑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되셔도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나신 다음에 집에 가시게 되면 다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자가진피, 진피라는 말이 들어있다 보니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 피부를 어디서 떼어다가 옮겨 붙이는 시술인 건가요? 아닙니다. 내 살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떼어내는 것도 없고, 뭔가를 떼어내서 다른 쪽으로 옮겨 싣는 과정도 일체 없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째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 자체가 아예 없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방 이식이나 피부 이식을 떠올리시게 됐다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왜 이름에 자가진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 것일까요? 내 진피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진피, 이 구조가 다시 되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개념의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가져온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잠자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다시 깨우는 쪽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는 채워 넣는 개념인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채워 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부가 채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가진피 재생술이라는 시술도 뭔가를 넣는 시술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넣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이 가스와 상대적으로 이 미량의 히알루론산을 같이 넣는 것인데요. 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구조물이 몸속에 계속 체내에 남아 있으면서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내 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콜라겐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필러로 시술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 이 두 가지를 함께 반복적으로 번갈아 넣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자리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번갈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양이 소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필러와는 다른 방식인 것이죠. 이거를 숫자로 말씀드리게 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방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 방울보다도 더 소량의 이 가스와 히알루론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한 번에 들어갈 때 소량에 들어가는 이 물질들이 여러 지점에 계속 분할해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필러와 다른 점은, 필러는 어떤 특정 공간을 채울 만큼의 양을 덩어리의 개념으로 넣는 것이죠. 자, 이거는 단순히 채우려고 하는 양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분할해서 넣어서 신호를 주고 자극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이후에는 우리가 얼굴이 달라 보일 만큼 이렇게 부풀어 오를 만큼 이렇게 만드는 시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넣는 양 자체도 그럴 정도로까지 넣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럼 왜 굳이 이 두 가지를 번갈아 넣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물질들을 함께 반복적으로 교차 주입을 하게 되면 한 지점에서 이 세 가지의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자극인데요. 이산화탄소 가스가 진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미세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뭔가 건드려졌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는 그 자리를 뭔가 고치고 뭔가 수선하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자극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조직 안에 수분과 만나게 되면 이 탄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가 실제 탄산음료에서 얘기하는 그 탄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탄산 때문에 그 자리가 잠깐 이 산성의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환경의 변화가 내 몸속에 있는 세포를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인 자극인데요.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이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섬유화 세포라는 이 구조를 직접 만나게 돼서 자극하게 됩니다. 섬유화 세포는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요.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 공장이 점점 게을러지고 일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주름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시술은 이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밀어서 깨워주고 환경을 바꿔서 깨워주고 직접 신호를 줘서 깨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부분이 이 시술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어넣어줬던 이산화탄소 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원래 다루는 물질이다 보니 이산화탄소는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대사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함께 주입해줬던 히알루론산은 이 양 자체가 필러보다는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이고 우리 몸 안에 있었던 효소가 일부를 분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넣어주었던 것들 중에서는 남는 거는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필러에 비해서 더 소량이 남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시간 지나가게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건 그동안 자극을 받아서 내 몸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콜라겐 구조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내 조직으로 채워준다는 말의 정확한 뜻인 것이죠. 내 조직을 어디서 떼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조직이 더 추가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한참 뒤에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술이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이 있기 때문에 시술하시고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콜라겐이 더 차오르게 되면서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둘 중 뭔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가 몸속에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당장도 일정 부분은 좋아지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게 되면 일정 부분도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냉찜질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수술이나 시술 받은 경우에는 냉찜질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습관처럼 막 얼음을 드시거나 다른 시술 하셨을 때처럼 냉찜질을 아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술의 개념 자체가 시술 이후에 열이 일부가 좀 나면서
회복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응의 과정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효과가 일으키게 하는 이 기전 원리의 핵심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게 해버리면 그 반응들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 반응 과정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술 이후에 아프고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게 꼭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러한 시술 방법은 어떤 경우에 해주면 더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 잘 맞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히 꺼져 있는 볼륨뿐만이 아니라 피부 결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깊게 파인 주름도 고민일 수가 있지만, 잔 주름이 함께 촘촘하게 펴져 있거나 피부의 질감 자체도 함께 상당히 거칠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입술 주변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생긴 잔주름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간혹 팔자주름 쪽 주변에도 같은 형태로 생기는 주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필러로만 채워가지고는 잘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필러를 예전에 해봤는데 피부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변화를 못 느꼈다고 느끼시는 경우인데요. 주름은 어느 정도는 펴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피부의 질감을 좋아지게 만드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연합니다. 필러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특정 부위를 채워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결과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 몸에 뭔가가 많이 남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입니다. 뭐 꼭 단순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필러라는 물질이 계속 몸속에 쌓이는 게 신경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만 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쌓여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필러는 다 녹이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기존 필러로 시술 받으셨던 경우에 잦은 입술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필러가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자꾸 필러가 앞쪽에 있는 이 볼로 이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자가진피 재행술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꺼진 게 아니라 이 얼굴 조직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건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리는 쪽, 리프팅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근육의 움직임이 주된 원인인 경우입니다. 표정을 지을 때만 잡히는 주름이나 인상을 쓰일 때 미간 주름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근육이 반복해서 수축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줄여주는 쪽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둘 사항이 있는데요. 주름이 많이 깊거나 심하다고 해서 꼭 이 시술이 안 맞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 번으로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시술을 통해 한 번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때 상태나 정도를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시술 후 또 경과를 볼 때도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필러와 자가진피 재생술이라는 이 두 가지 시술은 서로 뭔가 경쟁하는 시술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각 부위별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을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게 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적용하여 동일한 날에 각각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마나 입술, 볼 부위에 꺼진 곳은 필러를 통해서 채우고 오늘 말씀드렸던 팔자 부위라든지 미간, 이가 쪽에 꺼짐과 함께 잔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는 이렇게 재생을 통해서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자가진피재생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게 단순히 일률적으로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얼굴 부위에 각각의 상태에 맞게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았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떼어다가 옮기는 시술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내 진피를 다시 깨워주는 시술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상대적으로 적은 히알루론산을 반복적으로 교차 주입을 해주어서 세 가지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넣은 건 일부가 빠져나가거나 이제 흡수되게 해주면서 내 몸에 있는 이 콜라겐이 스스로 더 재생되어 나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찜질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시술 이후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개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직을 쓰면 과연 뭐가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이물 반응과 이 유지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필러를 여러 번 시술 받으셨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라라 성형외과 김우민 원장이었습니다.